212페이지 볼게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또 이게 애들이 그 시험지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서술형으로 못 쓰는 것 같아가지고. 자, 다음 그래프 그 마지막 그 페이지 보면은 212페이지 보면 자,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개념이 나왔거든. 자, 뭐 한 번쯤 다 배웠었어, 그치? 자, 선생님 배울 때는 기함수, 우함수란 말로 명칭을 배웠는데 지금은 현행 교육 개념상 저게 일본말이거든. 그래서 일제 무슨 잔존 그 나쁜 문화를 없앤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바꿨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짜구야, 짜구. 이건 홀기가 아니라 홀수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이한 함수, 이상한 함수라는 뜻이거든. 기이한 기자, 이건 짜구야. 그러니까 차수로는 다함수로 봤을 때는 얘는 항상 차수가 짝수 이루어진 함수고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야. 그래서 짝수 차수라고 하면 상수함수 짝수차야. x의 0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다함수로 봤을 때 기함수는 차수가 전부 다 이제 홀수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홀수 차수 함수. 그래서 흔히 그냥 홀수 함수 이렇게 불러. 홀수 함수. 그 다음 우함수는 차수가 전부 다 짝수 차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짝수 함수 이렇게 불러. 다항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야. 다항함수에서. 그럼 다항함수 아닐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는 항상 원점 대칭 함수야. 원점 대칭. 네. 원점 대칭 함수.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꼴인 그래프는 전부 다 기함수입니까? 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럼 무리는 없어요. 그 다음 우함수는 항상 보면은 y축의 대칭으로 그려져. 그래서 특별한 크게 걸림돌이 없는 이상은 그래프가 y축 대칭이나 전부 다 우함수로 보면 돼. 알겠지? y축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야. 이거 지난번에 1일 테스트에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홀수 차수는 전부 다 말 그대로 차수가 짝수차가 아니라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9호를 붙인 상수나 어떤 문자값을 대입했을 때 그 마이너스 9호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대로. 그러니까 자, 함수식이 있는데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그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럼 이 부호가 그대로 살아서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에 있던 마이너스 9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 함수야. 정의가. 근데 짝수 함수는 너 알다시피 마이너스 9가 그대로 연산시에 그냥 죽죠. 살진 않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붙은 문자나 모두 어떤 상수를 대입해 봤을 때 그 값을 그냥 x를 넣어봤을 때랑 값이 똑같아. 자, 이거 외울 때 너는 헷갈리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 모의고사나 너 졸업할 때까지 평가원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정의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함수가 기함수니까 야,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기함수잖아. 그럼 기함수 말 끝을 좀 맞춰보자는 얘기야. 쓰레기 함수 이렇게 부르거든. 이거 쓰레기? 너네 그 수투할 때도 기함수는 나중에 분할 부관이 만약에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은 기함수 버리죠. 기억 안 나요? 안 배웠어요. 수투 안 배운 사람? 아, 수투 아직 안 배웠구나. 수투 배웠었지? 안 배웠었구나. 그래. 나중에 계속 이게 다 연관돼서 나온단 말이야. 지연이 배웠었지 다? 예.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잊어먹지 않으면 이걸 쓰레기 함수라고 외우라 그러지. 쓰레기통 뒤적뒤적거리면 지저분하잖아. 거기 뭐가 많이 사냐? 미생물이 많이 살지? 세균.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우리 김상만 선생님이 전에 기함수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쓰레기통을 뒤진다 생각해. 쓰레기통에서 세균이 스멀스멀 밖으로 기어나가. 알겠니? 네, 그럼 그게 기함수야. 그렇게 헷갈릴 경우는 그 선생님이 말한 쓰레기통을 생각해. 그렇지 않을 때는 우함수라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함수잖아. 기함수는 다함수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x 아니야, x.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졌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거, 3x의 세제곱 플러스 2x. 차수가 전부 다 3차, 1차니까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졌잖아. 반드시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홀수차랑 짝수차랑 섞이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러면 얘는 x의 1승이니까 얘는 x의 2승 생각하면 되죠. y x 제곱 같은 그래프 차수차수 이러지. 뭐 다른 거 뭐 4차함수 같은 거 봐도 되죠. 뭐 4x 4제곱에 마이너스 뭐 3x의 제곱 이런 거 차수차수로만 이루어졌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상수항이 들어가 상수항이 이렇게 들어왔어. 걔도 짜투차야. 왜냐면 1 뒤에 x의 몇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0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0도 짝수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상수항만 있어도 짝수차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전부 다 원점 대칭함수야. 야, 뭐 대표 y는 x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이 그래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냥 y는 x의 세제곱 같은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져요? 예,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잖아, 이렇게. 그지? 예.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 y x제곱 같은 거 어떻게 그려져요? y 대충으로 그려지잖아. 대칭축이 y축에 있잖아. 그지?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은 우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나는 사분면을 봤을 때 1, 2, 4분면만 지나니? 그건 아니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왜? 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같은 그래프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양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플러스 1 쪽에 있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지나는 사분면은 관계없지, 그지? 밑에 있는 저 4차 함수도 그려주세요. 어디요? 4차 함수요? 아니, 위에 y는 4x의 4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수투 배우면 하세요, 수투. 그려주세요. 미분해서 해야 돼요. 수투 배우면 하세요. 그려주세요. 수투 배우도 모르잖아, 아직. 배우고 나서 해. 그럼 지금 그거는 필요 없어. 예. y, x 4제곱 같은 그래프는 모양이 얘랑 흡사한데 이 폭포는 어때요? 좀 더 좁죠? 예, 1을 넣었을 때 1이고 얘는 2를 넣었을 때 4지만 2를 넣었을 때 16이잖아.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폭이 좀 더 좁은 함수야.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예. 됐어? 수투 빨리 배워. 수투가 재밌어요. 하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문제 중에 정석 그 마지막 문제 보면은 이렇게 나왔거든? 자, 필수 예제 26-15번인가요? 네. 자, F 함수가 우함수래. 그 다음 G 함수가 기함수래요. 조건에. 그러면 일단은 얘가 갖고 있는 성질대로 한번 써볼게. 우함수는 마이너스 9호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대로 그냥 fx랑 같은 식이고,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식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함수죠. 그 다음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 뭐라고요? x제곱 함수. 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 yx. 그치? 자, 1번부터 지금 4번이 있는데 무슨 대표적으로 그냥 1번하고 4번 정도만 좀 해볼게. 봐봐. 다음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까? 구분하는 문제거든? 자, 1번 봐봐. fx에다가 gx를 곱했어. 이거를 만약에 객관식이 나와서 출제가 돼서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서술형으로 풀지 않고 직접 푸는 방식은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우함수와 기함수의 예들을 통해가지고 그냥 대입해보란 말이야. 그럼 대입해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에다 x 곱했잖아. 그럼 x의 세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기함수가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서술형이나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서술형 풀을 보여줄게. 서술형 풀이 뭐냐면은 앞에 얘기했지만 기함수랑 우함수 갖고 있는 특징적인 이 모습들이 있죠. 그죠?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본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의 large fx 함수형 형태로 보란 말이야. 됐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놔볼게요. large fx가 small fx 곱하기 gx 꼬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은 여기다가 한번 마이너스 넣어볼 거야. 부호를, 자, x에 뭘 넣어볼 거라고요? 마이너스 x 부호를 가지고 취한 문자값을 한번 대입해 본단 말이야. 그럼 얘가 large f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small f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여기 g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영역 확인해보자. 자, 여기 뭐가 되니? 얘는 우함수였지. 그럼 얘는 그냥 fx란 말이야. 근데 얘는 기함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겠지. 그죠?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 식을 라지 F를 가지고 한번 변형해볼까? 그럼 얘는 라지 F에 뭐가 붙어있는 식하고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9가 붙어있는 식하고 똑같죠? 정리가 다 된 거지. 그죠? 그러면은 앞에랑 끝에랑 한번 비교해봐.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봐. 마이너스 9가 결국 앞으로 나온 꼴이 된 거지. 그럼 얘는 결국 기함수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서술형이야. 자, 문자에다 뭐를 한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그 마이너스 9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란 말이야. 됐죠? 네, 기함수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번 같은 거 보자. 4번. 4번에 뭐라고 하냐면은 f 도트 gx야. 합성이거든? 같은 꼴이야.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분석해봐. f의 가장 대표적인 게 x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g의 가장 대표적인 게 x였으니까 그럼 얘는 x제곱 도트 x 아니야? 그죠? 그럼 x가 이 x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게 x제곱 아니야? 그럼 무함수 아니야? 여기 다시 이해됐어요? 수빈이 이해됐어? 네. 자, 이거를 이제 서술로 분할해볼게.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자는 얘기야, 지연아.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여기다가 뭐를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보자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 라지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스몰 f g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여기다 한번 계산해볼까? g 함수는 무슨 함수와 관련돼 있어? 기함수랑 관련된 거지. 그럼 여기를 한번 풀 수 있지. 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이거 앞에까지 나오겠지. 그죠? 그럼 얘 식이 이렇게 되겠지. 얘까지 인정? 예. 그 다음에 이게 정의역이거든. 누구에 대해서? f에 대해서 정의역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9가 다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f 함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줄인단 말이야. 그냥 못 나오지. 밖으로 못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 함수가 원래 기존에 주어진 누구랑 똑같은 거야? 라지 f랑 똑같은 거지. 제가 풀어냈더니 이게 라지 f에 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되죠. 그죠? 그럼 뭐 결국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함수가 되는 거지. 수빈아? 그럼 얘는 결국 무슨 함수가 되지? 그렇지, 우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서술형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네 혹시 기함수, 우함수에 관련된 테스트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야, 알겠지? 아니면 객관식 같은 거 어떻게 되더라? 그냥 예를 들어서 대입하세요, 그냥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학원 시험은 전부 다 서술형이잖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유리식, 유리함수 그래프 들어갈게요. 예전에 연습 문제 풀이한 것 중에 질문 없어? 괜찮아? 숙제는 다 된 거죠? 숙제 다 했죠? 얘들아 대답해. 숙제 했죠? 우찬이 왜 그래 표정이? 네. 숙제 안 한 사람들 나눠서 해. 지영이 다 됐죠? 응. 자, 이제 216페이지부터 이제 유리식 좀 들어갈게요. 유리식. 혹시 그 앞에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 풀면서 혹시 개념이 좀 잘 안 됐던 부분 혹시 있어? 어떤 부분 푸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더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니? 괜찮아? 합성함수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겠어? 왜 대답을 안 해? 나 혼자 한다? 니 대답 안 하면 혼자 한다더니? 자, 유리식, 유리함수 그래프. 그럼 들어가기 전에 대수식 구분해보자. 대수식, 대신할 대자죠? 자, 1학기 대수, 2학기 기하 얘기할 때 대수는 뭐냐면은 큰 수학이 아니야. 대수 그러면 큰 수학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대신할 대자 쓰는 거야. 문자가 상수를 대신하는 수학. 알겠지? 그게 대수야.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예요. 기하는 뭐야? 기하는. 흔히 우리가 푸는 뭐야? 도형이지, 도형. 기하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기하가 어디서 나온 말이야? 한자어지? 주요에서 나온 말이야, 주요.
그치? 기하학이 뭐지, 영어로? 지오메트리 아니야? 그치? GO. 그게 한자식 발음이 기하야. 알지? 예. 여기서, 어원이 여기서 유래가 된 거야. 예. 자, 대수식은 크게 어떻게 보면 되냐?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구분이 되죠. 이거 실수로 이루어진 식이야. 실수로 이루어진 식. 예.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구분이 되고, 다시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구분되죠. 분류를 알아야 돼요. 자, 단항식도 어디에 들어가는 개념이니? 단항식. 항이 몇 개야? 항이 하나로 이루어졌지? 그치?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가요.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럼 단항식 하면 항이 하나로 이루어진 식을 봐봐. 예를 들어서 자, EX라는 식이 있어. 단항식이죠? X에 관한 1차 단항식이야. 근데 분수식 꼴은 분모의 미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분의 2 같은 꼴을 봐봐. 얘도 항이 하나죠? 하지만 얘는 단항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죠? 예, 분모의 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항식하고 얘는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대표적으로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래프라고 했는데 유리식 얘기할 때는 이 분수식 얘기하는 거야. 분수식. 그 다음에 이걸 함수꼴로 봐봐. 이게 유리함수고요. 이게 다항함수죠. 이게 분수함수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분수함수예요. 알겠지? 분수함수 그래프 배우기 전에 먼저 다뤄질 게 유리식 계산이란 말이야. 분수식 계산하는 거. 자, 분수식 계산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하자. 이거를 대수식을 동그라미로 칠게요. 잠깐. 기호가 이렇게 되지 맞죠? 여기다. 자, 분수식 계산. 분모 쪽에도 문자 x에 관한 뭐 다항식 형태로 주어지고 분자 쪽에도 x에 관한 다항식 형태로 주어 보통 그렇게 흔히들 나오지. 자, 분수식 계산할 때는 차수를 먼저 구분해야 돼. 차수. 누구의 차수? 자의 차수와 모의 차수를 구분한단 말이야. 그죠? 예. 자,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는데 어느 쪽이 크냐 작냐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야, 분모의 차수야, 그지?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 그지? 자, 두 번째는 분모 차수가 더 커. 차수를 먼저 구분해서 한단 말이야. 분수식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무조건 통분하는 게 아니죠. 통분하는 게 아니라 차수를 먼저 본 다음에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한 번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야. 한 번 나누어 보는 거야. 우리 당시 나눗셈 해봤잖아. 그때 목과 나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좀 이따 풀어볼까요? 그 다음 분모 쪽이 클 때는 보통 통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 통분 안 나와요. 통분 안 나오고 보통 뭐로 나오냐면은 통분 내지는 이항 분리로 나온다고. 이항 분리. 흔히 너네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 부분 분수로 배웠냐? 이렇게 배우지. 그치? 이항 분리. 이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항 분리. 자, 부분 분수로 배웠냐? 이렇게 흔히들 배웠지, 그치? 부분 분수가 뭐죠? 부분 분수로 변형하는 거. 항을 두 개로 쪼개는 거. 배웠을 거야, 너. 그쵸? 그러니까 좀 이따 해볼게요. 이거 이런 꼴이었잖아. 이항분의 기본 개념식이 이거였어. A 곱하기 B분의 K 형태를 주어졌을 때. K는 0이 아니야. 이때 얘가 규칙적으로 뭔가 여기가 1 곱하기 2,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패턴을 갖고 나오는 문제에서 계산, 항이 하나니까 항을 두 개로 쪼개보단 말이야. 어떻게 쪼개졌냐면은 앞쪽이 보통 작은 수, 뒤쪽이 보통 큰 수, 이렇게 써요. 그래서 뒤에서 앞을 빼죠. 그죠? 그래서 통분되기 전에 상수를 한번 가볼게. 자, B 빼기 A분의 뭐가 나오니까 K 그대로 들어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A분의 K가 아니라 A분의 1이야. 야, 빼기 B분의 1 이렇게 가지. 그럼 항이 하나에서 두 개로 쪼개졌지? 이항 분리죠.
그죠? 자, 이거를 만약에 통분해봐. 통분해보면 A 곱하기 B분의 뭐 나오니? B 빼기 A 나오지? 그럼 B 빼기 A가 여기 약분되지? 그럼 A, B분의 K가 맞지? 그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있었고요. 항이 3개짜리 나올 때도 있죠? 항이 3개짜리. 어떻게 나올 수 있니?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K 이렇게 나올 때 있지? 그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 이건 간혹 나오는 문제긴 한데, 항을 이렇게 두 개로 보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한 번은 여기는 A, B분의 1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B, C분의 1 들어가면 돼. 그럼 끝에, 여기 앞에는 뭘로 들어갈까? 해보면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끝에만 보면 돼. 끝에만 이렇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C 빼기 A분의 K 곱하기 A, B분의 1 빼기 B, C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자, 통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통분하면 얼마가 되니까? A, B, C분의 C 빼기 A가 되겠지, 그치? 그럼 C 빼기 A가 약분되지? 그럼 그대로 A, B, C분의 K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거. 예. 자주 안 나왔던 거지만 간혹 나오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항을 이렇게 하는 문제 있었어. 그럼 하나씩 같이 해볼게. 자, 221쪽. 자, 1번 보자. 자, 필수의 세. 자, 27-1번. 자, 다음 주어진 분수식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근데 계산할 때 이거 조금 구가 좀 잘 봐야 돼요. 한번 계산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검사내기 되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냥 플러스, 여기는 x. 자, 플러스 5분의, 자, 2x 플러스 11. 문제 제대로 쓴 거 맞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7분의 3x 플러스 22. 이걸 정리하래요. 그러면 이게 못 모르고 푸는 친구들은, 개념을 잘 모르고 푸는 친구들은 이걸 정말 그냥 통분해버린다고. 통분하면은 분모가 4차씩 돼버리는 거야. 그치? 뭐 풀 수야 있겠지만 너무 시간수가 크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차수를 먼저 보라고요. 차수가 동일해. 동일해도 나누는 거야. 분자 쪽이 크거나 같으면 나눈단 말이야. 자, 3x 더하기 4를 x 더하기로 나누면 몫이 얼마니? 3이죠? 몫이 어디서 나와? 최고차항 계수 비율로 나와요. 그죠? 그럼 몫이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풀어봤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통분했을 때 보면은 분자 쪽이 3x가 나오고, 그지? 그 다음 3이 들어갔으니까 1만 한 번 더 들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나누란 말이야. 자, 그다음 마이너스 붙이고요. 다시 몫이 얼마니? 2죠?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3분의 몫이 2가 되는 거고, 그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6이니까 1만 한 번 더 들어가면 7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플러스 다시 2. 아이고, 이거 여기서 원래는 몫을 먼저 쓰는데 분수함수 그래프처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10이니까 얼마 들어가야 되니? 다시 1 들어가겠지? 자, 마이너스. 자, 여기는 x 더하기 7분의 여기는 몫이 3이고, 그치? 그럼 얘가 21이니까 1 한 번 더 들어가면 22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소거시키고 소거시키란 말이야. 자, 3하고, 분명히 이렇게 출제도가 이런 데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소거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남는 꼴이 플러스 5에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어떻게 풀어도 좋지만, 보통은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묶어. 플러스 마이너스 묶어요, 그냥 이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 묶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보통 짝을 지어서 푼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계산해볼게. 자, x 더하기 1분의 자, 여기는 x 더하기 5분의 1 x 더하기 7분의 1. 그 다음 두 개씩 통분하시라고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자, 왼쪽 먼저 올리죠. 이쪽 봐봐. 너네 계산할 때 이런 거 빨리 할 수 있지?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 같은 거 어떻게 빨리 해요? 최종 배수가 ab니까? 왼쪽 먼저 올리는 거야. 왼쪽 올리고 부호가 마지막에 걸린다. 그지? 왼쪽을 항상 먼저 올려요. 그럼 빠르죠, 계산이. 왼쪽 올리면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 올릴 때 마이너스 부호가 걸린단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개 통분했더니 x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7분의 자, 왼쪽 올려요. 그럼 x 더하기 7, 그 다음 마이너스 걸리면서 걸리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거시키고, 그지? 이렇게. 그럼 여기 2가 남았지, 2.
그 다음 여기는 마지막 2가 남았지. 그럼 마지막에 통분하라고요. 그죠? 그럼 식이 자 드드드드드드 4개가 다 곱해졌어요. 그죠? 그 다음 왼쪽 올리죠. 그럼 2를 곱하란 말이야 이렇게. 2를 곱하면 그냥 정리해버려. 그럼 x제곱 여기는 그럼 12x인가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35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려요. 그러면 플러스 2 들어가고요. 다시 이거 정리하면 되죠. 예, 그럼 x제곱 여기 플러스 rx 더하기 3 들어가죠. 그럼 분모는 그대로 있고 자 땡땡 그냥 할게. 여기는 몇 x제곱? 4x제곱 이렇게. 자 여기는 24x 여기는 8x. 그러면 얼마니? 32x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70에다가 6대 76. 전부 다 4의 배수네? 그치? 그럼 4를 묶어놓고 혹시 약분되는지를 보란 말이야. 근데 약분 안 되죠, 보통. 4에서 4, 4면 안 되지, 그치? 인수분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가 보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막노동 문제인데 간혹 나와요. 유리식 계산에서 1번 문제 보통 잘 나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가 A야. 여기가 A, 그 다음에 얘가 B, 얘가 C. 뭐 A, B, C를 더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항 분리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 밑에 새끼 문제 2번. 자, 새끼 문제 2번이요. 이항 분리요. 이항 분리 문제가 또 어떤 문제에서 용이 나온다고? 일종의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 있지? 규칙성 갖고 있는 문제. 무턱대거나 이항 분리가 아니라 보통 보면 분수꼴에서 그 어떤 분모들이 갖고 있는 항들의 차이가 계속 뭔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차이. 두 번째. 여기는 x 플러스 2. 자, 여기는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x 플러스 4. 자, 여기는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왜 안 써지냐, 칠판이. 자, 봤더니 차이가, 분모들의 차이가 계속 얘는 2죠, 2. 그죠? 그러면 이거 공식에 맞춰 쓰면 되죠. 자, 그럼 보통은 뒤에를 크게 쓰고 앞을 작게 쓴다고. 이항분리 애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예. 차이가 계속 2 나온다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앞에다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얘는 나머지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얘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다시 2분의 1 묶였지? 그 다음 다시 또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 다시 x 빼기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또 마찬가지 패턴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게 다 소거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거, 제일 앞에 거 하나, 맨 뒤에 거 하나 남는데, 조심해야 될 거. 이항 분리할 때, 그 수학 문제, 사고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맨 앞에 게 하나 남게 돼 있으면, 반드시 뒤에 게 남아. 맨 뒤에 게. 근데, 앞에 보면은, 앞에 게 없어지고 뒤에 게 남지. 그럼 반드시 앞에 게 남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게 2개 남으면, 반드시 뒤에 가서 2개가 남아요. 아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게 2개 남으면 마지막에 가서 앞에 게 2개가 꼭 남게 돼 있어. 알겠지? 그 패턴 가지고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자, x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x 플러스 6분의 1. 그거 간단하게 풀면 되니까 통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 곱하기 분모가 x 곱하기 x 플러스 6분의 1. 자, 왼쪽 올려서 오른쪽 빼면 여기 6밖에 안 남죠. 약분하면 3이죠.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가 A, 여기가 B. A와 B를 더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넘어가요. 자, 이항분리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비례식 잠깐 볼게요. 225쪽부터, 226. 자, 비례식. 뭐,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죠. 짧은 시간이라. 뭐,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거야. 이런 거 좀 넘어가요. 자, 가비엘이 볼게. 220, 자, 6페이지죠. 가비엘이요. 가비엘이를 또 교육과정에서 이건 안 배워도 된다라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나와요, 가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가비엘이도.
자, 제목은 그냥 유리식, 유리함수라고 볼게요, 이제. 지금 현재는 유리식 배우고 있어요. 자,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 여기, 이 단원에서는 분수함수 다룰 거니까. 자, 비례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비례식. 자, 비교하는 양하고, 그 다음 기준량을 봤을 때, 기준량이 보통 분모 쪽에 가고, 그치? 비교하는 양이 분자 쪽에 간다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지, 그치? 자, A분의 B, C분의 D, 자, 2분의 F라는 비율이 있어, 그치? 예,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닐 거야. 분모 쪽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지? 자, 비율이 전부 다 같아요. 그죠?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치? 보통, 등식이, 분수꼴로 나오거나 비례식꼴로 나왔을 때는 비례상수 쓰죠. 중요한 거야. 그치? 예. 보통은 분자도 0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K는 거의 0이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식들을 전부 다 K에 대해서 식의 형태를 이렇게 변형하자 이제. 그죠? 자, B에다가 D에다가 F를 더해볼까? 그지? 그럼 K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지연아? 그럼 K 값을 다시 얘로 나눠 풀 수 있지? 잘 들어. A 플러스 C 플러스 2는 각각은 0이 아니지. 하지만 합은 0이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이 K 값은 뭐가 되냐면은 A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다시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나와. 그치? 더하는 비율의 법칙이 가비엘이야. 가비 더하는 비율. 수학자 이름이 아니라. 자,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만약에 0이야. 이게 더할 때 0이 나올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때는 K 값을 여기서 못 구한단 말이야. 여기 이 조건에서 못 구해. 여기서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A 플러스, 그러니까 분모들을 전부 다 더한 꼴을 봤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면은 이때는 뭐 문자 하나를 정리를 해서 뭐 A를 뭘로 바꿔가지고 A를 마이너스 C 플러스 2 정도로 바꿔가지고 다시 처음 시에다 대입해보는 거야. 그래서 K 값을 구한단 말이야. 가비엘이 지금 설명했죠? 가비엘이 자, 즉 이거를 소금물 농도로 한번 해봐. 소금물 농도. 소금물이 A만큼 있어. 그때 양이 소금의 양이 B야. 소금물의 양이 C가 있어. 그때 소금의 양이 D고 소금물의 양이 E야. 그때 누가 있는 소금의 양이 F지. 그러면은 소금물을 다 더해봐. 소금물을 다 더한 것뿐에 이 소금의 양을 전부 다 더했어. 그 비율은 변함이 없게 돼 있죠. 그죠? 농도는 일정한 거지. 그런 생각이 되겠지. 자, 가비엘이 문제 풀 때 뭐 어떻게 생각하고요? 가비엘이 문제는 그래서 보통 가비엘이 더하는 비율의 법칙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분모 분자가 전부 다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많이 쓰는 거야. 분모 분자가 보통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분모 분자 모두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 많이 쓰여요. 그걸 문제를 다뤄볼 건데 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분모를 전부 다 더한 것뿐에 분자를 전부 다 더한 비율도 그 비율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인데 조심할 거는 분모를 전부 다 더할 때 분모가 0이 나올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 마! 그만 줘라. 화낸다 쌤. 알겠죠? 자, 나 같으면 졸리면 잠만 벗겠어. 스스로 잠을 깨는 노력을 해야지. 자, 이렇게 나왔어. 자, 분모를 좀 더 더해봐.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꼴이 얼마 나오니? 그치? 2 더하기 4 더하기 6 나오잖아. 이 비율이 얼마였니? 2였죠, 전부 다. 그럼 비율이 2야. 그러니까. 똑같이 2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분모를 전부 다 더한 값이 0 돼버린다고. 알겠지? 이건 문자로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푸는 거지만 문자로 나왔을 때 그치? 분모를 전부 다 더할 때 0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때 그러니까 경우를 두 종류 나눠야 돼. 그러니까 분모를 더할 때 0인지 0이 아닌지 꼭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이야. 자 문제 볼게. 오늘 테스트 문제죠 이게. 자 27-6번. 자 예전에 평가원 문제야. 자 뭐 지워도 되겠죠?
자, A, B, C가 곱했을 때 0이 아니라는 뜻은 각각이 0이 없다는 얘기지. 그지? 자, 보다시피 자, A분의 D 더하기 C 빼기 A, B분의 C 더하기 A 빼기 B, 자, C분의 A 플러스 B 빼기 C. 분모문자 전부 다 뭘로 돼 있니? 문자형으로 돼 있지. 그지? 그럴 때 가비를 쓰라고요. 가비리.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야. 그지? 이때 이 유리식의 값을 구하래. 이 유리식의 값을 K라고 할 거야. K 값을 구하래. 그래서 이걸 유리식의 값이라고 볼게. 됐죠? 예, 그럼 바로 가세요 그냥. 다 더해. 분모를 전부 다 더해.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분자 전부 다 더해. 그럼 A에 없어지죠? 그럼 여전히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오지. 그치? 그게 비율이 K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틀린 거야 지금. 틀린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자, 선생님이 분모 분자가 문자로 돼 있을 때 반대 다베일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나눠서. 나눠서 푼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더해 봤는데 K죠? 근데 이 A 분모 쪽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 나눠서 푼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면 그때 비율은 1이야. 그치?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 더할 때 0일 수 있다고. 더했을 때. 그럼 얘는 안 풀려요, 이렇게 풀면.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여기서 적당하게 조건을 딱 나눈 다음에 문자를 변형하라고. 어딜 변형할까? 여기 변형하자고. 그죠? B 더하기 C 정도 바꿀 수 있잖아. B 더하기 C 정도, 그지? 예. 이때 그럼 K는 뭐 나올까? A분의 요 자리에다가 뭐를 넣자? B 더하기 C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자. 그죠? 그럼 그때 K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율값은 몇 종류가 나면? 두 종류가 정답이야. 조심해야 돼. 예.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번 문제 풀 거야. 쌤, 응. 그 조건도 써야 돼요. 그 어떤 거야? K가 처음에 1 나왔잖아요. 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란 조건. 당연히 써야죠. 그러니까 답 쓸 때 같이 당연히 써야죠. 답 쓸 때요. 아, 반날을 놨을 때? 네. 반날을 나오면 K 값을 그냥 1 또는 마이너스 1라고 하면 되지, 당연히. 서술 과정에서 나눠서 써야지. 그죠? 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요 조건에는 두 번째 분수꼴을 하라고 그래. A, B, C분의 자, 분자가 뭐로 되어 있냐? A 플러스 B, 자, B 플러스 C, 그 다음 C 플러스 A. 이 값을 구해보래. 그죠? 자, 조건 아까 두 가지 있었잖아. 그럼 첫 번째 뭐였냐? 첫 번째는 K가 뭐일 때야? K가 1일 때지. 두 번째는 K 값이 마이너스 2 나올 때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이 K가 1 나왔을 때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였고, 그죠? K가 마이너스 2 나왔을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였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훨씬 쉽게 풀리죠. 2번 같은 경우 굉장히 쉽죠. 자, 선생님은 이 주어진 이 값을 P라고 놓을 거야, P. 이 값을 그냥 P라고 놔볼게. P.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P는 값이, 자, 분모가 뭐냐? A, B, C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B 정도를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C로 바꾸면 되는 거지.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 정도로 바꿔놓고 풀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 C 더하기 A는 마이너스 B 정도로 바꿔 풀면 얘는 마이너스 1라고 있지. 그치? 풀 수 있잖아. 자, 이제 첫 번째는 봐봐. 얘는 이제 이 분모 쪽이 여기 아니었을 때란 말이야. 얘가 다 더했을 때. 그러면은 식을 K 자리에 그냥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보라고 이렇게. K 자리에 1을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어. 이는 반면 조건에 등식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잖아. 근데 등식이 아니야, 지금. 그럼 K 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 B 플러스 C 빼기 A가, 예, 여기 A를 곱했으니까 A가 되죠.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C 더하기 A 빼기 B가 다시 B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A 더하기 B 빼기 C가 다시 C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B 더하기 C가 이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지? 여기는 C 더하기 A가 이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지? 같은 꼴이야,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가 얘는 이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이 값들을 여기다 통째로 대입하면 되잖아, 이제.
그지? 비율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죠. P의 값은.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 A, B, C였고요. 분자가 뭐가 되냐? 예, 이거 세 개를 안 포함 되죠. 그럼 8 A, B, C가 되겠지. 그럼 약분해보면 8도 나오겠지. 그럼 이 분수식의 값은 두 종류가 정답이라 됩니다. 테스트 문제 있죠? 네, 잘 푸세요. 사진 찍어놓고요. 넘어갑니다. 여기는 번분수식이 없네, 실력적으로는. 번분수식이 없어. 얘들아, 번분수식 잠깐 볼게. 여기는 필수 예제에는 번분수식이 없다. 기본적 소견이 있어요. 기본 요소이 있어요. 자, 연습 문제 가볼게요. 27-1번 보자. 번분수식. 여기 기본 요소에 유형이 있는데 여기 유형이 없어. 지금 보니까. 연습 문제 1번 볼까요? 연습 문제 1번. 너네 오늘 테스트지에 번분수식 있니 없니? 테스트지에? 아까 있었니? 있어요. 있었어요? 자, 번분수식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 기본 요소 안 맞았는데, 비슷한 꼴 있나요? 번분수식? 기본 요소도 좀 갖다 놔야겠다. 선생님이 그게 없네요. 아, 여기 있는 거 가져가보자. 세연이 있는 거 가져가볼게. 어떤 거라 보니까 그래 이런 거 봅시다. 여기는 너무 어렵게 나온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번분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지. 번자가 다시 번자야, 겹쳐질 번자, 분수에 다시 분수가 있는 거야. 예, 이런 거. 분모에 A분의 B가 있어. 분자에 C분의 D의 꼴이 있다. 분수 위에 분수가 있어. 됐죠? 당연히 A, C는 0이 아니겠지? 그지?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풀었던 방식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풀 때 여기 풀죠?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하죠. 그죠?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곱하면 편해? 가운데. 그래, 안에 거분에 밖에 거죠, 그죠? 안에 거분에 밖에 거. 그래서 BC분에 뭘로 푸냐? AD로 풀죠. 이 원리가 뭐냐면은, 분모가 갖고 있는 최소분배수 꼴을 봤더니 C하고 A의 최소분배수가 뭐냐면 AC란 말이야. 분모의 최소분배수가 AC란 말이야. 그치?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시계 값이 변환이 없이 최소분배수를 똑같이 곱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C가 약분되면서 여기는 AD가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약분되면서 BC 꼴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게 원리지. 푸는 원리가 이렇지. 분모 쪽이 갖고 있는 최소분배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유의 문제를 예를 들어볼 건데, 여기 뭐 문제가 뭐 이렇게 있다, 있냐. 선생님 이거 교육 과정에 나와요. 근데 무슨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야, 너. 이런 거 볼까?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네. 우리가 문제를 만들자. 문제 만들면 어때? 그치? 자. 이렇게 볼까요? 자, 1 더하기. 여기는 뭐 2라고 할까요? 자, x 플러스 1분의, 여기 뭐 2x 더하기 4. 여기는, x 플러스 3분의, 여기는 뭐 1.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보통 수학을 못 배운 친구들이 어디 푸는지 알아? 여기 통분한다. 통분하죠? 그냥 여기 또 통분해. 그 다음에 나눠. 그렇게 하면 실수도 많을 뿐더러 시간 소요가 많아. 그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풀어라? 이게 분자, 이게 분모 쪽이잖아. 간단하게만 보자. 분모가 갖고 있는 최소분배를 봐봐. 분모 x 더하기 4, 분모 1, 분모 얘야. 근데 이 분모 쪽이 다시
다항식 형태의 분수별이 섞여있지.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라? 한쪽을 먼저 정리해놓고 풀어라. 그게 뭐냐면은 네모를 한쪽을 치란 말이야. 이쪽을 먼저 정리해놓고 풀어. 그러니까 이 분모 1이잖아. 여기 x 더하기 1이잖아. 분모가. 여기 1이잖아. 그럴 때는 x 더하기 1을 똑같이 곱하면 되지. 분모 분모에 똑같이 x 더하기 1을 곱해서 풀지. 선생님이 지금 식을 만들어서 이런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봤더니 분자 쪽이 x 더하기 3분의 1이었고 그 다음 여긴 1이었고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여기 1이 곱해질 거 아니야. 여기 앞에도. 그럼 2 가로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x 더하기 1 곱했으니까 플러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 x 더하기 1 곱했으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 곱하기 2x 플러스 3 나올 거고 그러면은 분모 쪽이 얼마가 되냐? 2x 더하기 3이 나오나? 그죠? 그러면 여기 분모가 갖고 있는 게 x 더하기 3, 여기는 1, 여기 2x 더하기 3. 이럴 때 어떻게 곱해라? 분모가 갖고 있는 최소 분배수를 곱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더하기 3 곱하기 2x 더하기 3을 곱하고 똑같이 여기도 x 더하기 3에다가 2x 더하기 3을 곱해서 풀기가 훨씬 더 빠르고 정리가 더 잘 된단 말이야. 그럼 앞에다 곱했더니 여기는 x 더하기 3 곱하기 2x 더하기 3 뒤에다 곱했더니 어차피 뒷부분 날아가지. 이쪽 날아가고 x 더하기 3이 곱해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곱했더니 x 더하기 3 날아가고 이게 나오겠지. 그치? 이 상태에서 정리하라고요. 법무수식 푸는 꼴이야. 네. 자, 그런데 저기 연습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류의 문제는 아니라 앞에 나오는 좀 그 K하고 M을 갖고하는 문제인데 이게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푸는 유형이라 그래도 유형 중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내 선택해 봤어요. 자, 연습 문제 1번. 자, 앞에가 2. 자, 법무수는 보통 분자부터 쓰는 게 편해. 그 다음에 K 플러스 여기는 M 플러스 자 5분의 1. 다시 이렇게 돼 있어. 그 값을 계산해 봤더니 371분의 물론 아니 803로 나왔지. 그죠? 자, 이제 애들이 어디서부터 푸냐? 이 문자 두 종류죠. 그럼 법무수식 배웠다 해가지고 여기다 또 이제 분모 문제에다가 M 플러스 5분의 1씩 곱해갖고 푼다. 그게 아니라 얘는 역수로 푸는 거라니까. 자, 803을 371로 나눌 때 몫이 2가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가 여기잖아. 그치?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803을 나눠보란 말이야. 몫이 2잖아. 그럼 371분에 뭐가 나오냐? 이게 통분하면은 2, 1은 2에 2, 7에 24에 2, 3, 742니까 그럼 803에서 빼면 되잖아. 그럼 빼면 얼마니? 61이니? 예, 이렇게 먼저 써놓고 그럼 여기 앞에 2가 맞춰진 거고 다시 여기를 봤더니 역수 형태네. 그럼 여기를 역수로 바꾸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61분에 371. 그죠? 그럼 371을 다시 61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냐? 6번 들어가나? 그럼 K가 6 나오겠네. 다시 목과 나머지를 또 구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2 더하기 여기는 1, 여기 6 들어가나요? 6 더하기 그럼 61분은 얼마냐? 6일은 6. 그러면 366을 여기 빼면 얼마? 5 이런 식으로. 그치? 거꾸로 맞춰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K는 얼마가 되고요? K는 6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를 역수 형태로 취해서 다시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를 다시 역수 취해서 뭐 이제 할 수 있겠지. 이제 어떻게 보는지 여기를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다시. 그럼 다시 목과 나머지 또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역수 형태를 예, 이런 문제 유형도 있다는 거. 자,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분수함수 그래프꼴을 보면 되죠? 분수함수 그래프 227쪽. 자, 좀만 더 쉬었다 할게. (227쪽) 네. 자, 이것도 개념 정리가 한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네가 또 배운 지 꽤나 된 친구들도 있고, 최근에 배웠다 손 치더라도. 주찬이 최근에 배웠었지? 네. 응. 수학하면 최근에 배웠었지? 지연이가 수학과 배운 지 한 1년 넘었지? 수빈이가 한 1년 넘은 거지? 한 6개월, 8개월 정도 넘은 거지, 그지? 네. 자,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 그래프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너희들이 반비례 그래프로 배웠었어, 그치? 정비례, 반비례 배울 때, 그치? 쌍곡선. 기본 유형이 있었고요. 기본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게 있었고, 그치? 표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었고. 됐죠? 자, 모든 그래프형은 일단 기본형에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으로 이루어져요. 그치? 예, 변하는 그래프 이루어지죠. 기본형은 y는 x분의 k야. 자, 그런데 k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k가 0 돼버리면은 얘는 상수함수예요. 그죠? 부모가 사라져버린다고. k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구분했지. k 값이 양수일 때랑 k 값이 음수일 때 구분했지. 그치? 됐죠? k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자, 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똑같아요. 왜? 절대값 k가 같으니까. 알겠지? 그런데 이제 이 k 값이 변형에 따라서 이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지. 그래서 k 값이 양수일 때는 모양이 제1사면면 제3사면에 거쳐서 쌍곡선이 이루어지지. 자, k 값이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 제2사면과 제4사면에 걸쳐서, 그치? 모양이 쌍곡선인데, 자, k 값이 양수일 때 모양이 정근선이 x축, y축이 되면 점점 가까워져. 절대로 만나지 않죠. 만남이 없이 점점 가까워질 뿐이지. 모양이 이렇게 됐었어. 그치? 그 다음에 적절하게 원점 대칭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치? 모양이 이렇게 됐었다. 됐죠? 원점 대칭. 자, 2, 4, 3면에 걸칠 때 얘는 k값이 음수일 때 모양이 2, 4, 3면 이렇게 걸쳤지. 정근선에 모양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정근선, 원점 대칭이죠?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돼, 그치? 유형은 봐봐. 얘는 k값이 양수일 때, k값이 음수일 때 먼저 구분했는데, 자, 정의역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정의역은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모든 x의 모임이 정의역이야. 그죠? 그럼 x와 x를 뭐라고 쓰냐? 얘는 함수값이 0에서는 안 나오죠. 다른 x에서는 다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그죠? 공역은 뭐예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공역은 모든 실수죠. 치역은 어때요? 치역은 달라지죠? 함수값이 다 나오죠? 근데 유일하게 0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치역이 y바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대칭도 되고 선대칭도 돼요. 그죠? 점대칭, 선대칭 다 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쉬었다 할게. 자, 선대칭이 좀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쉬는 시간 다음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풀어보자. 쉬었다 해. 자, 연결해서 하자. 아까 점대칭, 선대칭, 대칭성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치? 점대칭은, 자, 기본형은 원점 대칭이죠. 자, 선대칭은, 요 각이, 그치? 45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정비례 직선, y는 x. 기울기 반드시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양날개는 요 직선. 여기 수직 관계가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여기 각이 똑같아요. 됐죠? 선대칭. 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됐지?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이 점을 봤을 때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치? 정근선은 x축, y축이잖아. 정근선. 함수값이 나올 수 없는 선이야. 점차 가까워지는 선이지. 정근, 근, 가까워질 근자. 그치? 여기 점선이야, 점선. 대칭점을 이루고 있는 수직관계인 이 직선. 그치? 그래서 정근선이라고 할 때 x축, y축을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x 이퀄 0이 한 번 나오고 y 이퀄 0이 한 번 나올 거 아니야. 대칭점을 이루는 그 선은 지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x 이퀄 0, y 이퀄 0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죠? 뭐 별거 없죠? 자, 네 번째, 뭐가 있을까? 아, 여기 화면 안 나오겠다. 자, 그래프 모두 선대칭, 점대칭이 전부 다 이루어지면서 요 직선의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떤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가지고 뭐 최소값 구하는 넓이 최소값 구하는 유형. 그 다음에 요 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으로부터 뭐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점으로부터 가장 짧게 이루어지는 거리의 개념이 요 직선을 이뤘을 때, 그지? 이 만난 교점에서 나온다고. 요게 거리가 제일 짧게 나온다고, 그지? 예. 즉,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얘를 움직여보란 말이야. 평행 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접점이야, 접점. 얘를 직선을 이쪽 움직여봐, 그지? 평행 위치 관계에서 이렇게 움직여봤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접점에서 위치가 가장 거리가 짧게 되는 거야. 대칭점으로부터. 그치?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y는 x하고 이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교점의 위치를 갖고 거리를 구해도 되는 거, 그치? 아니면은 이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접점의 위치에서 최소 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직선을 적정한 게 평행 이동시켜서 푸는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아. 예. 자, 그 다음에 뭐 중학교 1학년 되었겠지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x축과 y축에 되는 수선의 발을 이용해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직사각형이 이 안에 수의발을 딱 내렸을 때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들이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 넓이는 항상 얼마를 일정하냐면은 절대값 k로 일정한 거야. 절대값 k. 자, 이 안에 이루어지는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x좌표 y좌표로 봐봐. 그럼 p점의 좌표가 뭐가 되면 x, y잖아. 그지?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가 x가 되는 거 세로의 y인데, 그지? 예. 그러면 x 곱하기 y의 꼴은 넓이잖아, 그지? 네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x 곱하기 y라는 꼴은 그러면 결국 이 x랑 y랑 곱했을 때 나오는 k 값과 동일하다고. 그지? 근데 그 k 값이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이 안에서 내력하는 직사각형은 여러 가지니까, 그죠? 그 넓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 k로 통칭해서 푼다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대칭점도 이루어지지만 되는 직선의 길이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많다. 자, 표준형은 뭐냐면은 얘가 평행 이동하는 원리 있지, 그지? 자, y는 x축으로 p 칸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 y축으로 q 칸만큼 이동하고, 그지? 보면 원래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고요, 그죠? 대칭에서 배웠지만 그 다음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했지. 그 마이너스 q가 이 안에서 플러스 q가 되는 거지. 그치? 야, 뭐 분자는 변하면 안 돼요. 평행 이동해서 적당히 겹쳐졌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표준형은 분모 쪽에 x계수가 1이야. 표준형은. 알겠죠? 분모 쪽에 x계수가 1인 상태에서 분자에 주어진 이 상수값이 항상 어떻게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평행 이동했을 때 적당히 겹쳐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게 있어. y는 자, x 마이너스 1분의 자, 2x 플러스 3. 그죠? 그럼 얘를 몫과 나머지 형태를 봤을 때, 자, 분모는 x 빼기 1이었죠? 몫은 얼마로 나오냐면 1분의 2로 나온단 말이야, 몫이. 그럼 여기가 통분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를 여기다 더해주면 식이 변함이 없죠. 그지? 이걸 통분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뭐냐면은, 기본은 뭐에서 출발하는 식이냐? x분의 5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야. x분의 5에서 시작한 형태를 x축으로 몇 칸 옮긴 거야? 한 칸 옮겨준 거야. 그 다음 y축으로 몇 칸 옮긴 거야? 두 칸 옮겨준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지? 절대로 평행 이동에 겹쳐지려면 x에서 1인 상태에서 이 5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안 그러면 이 휘어진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왜? y는 x분의 1의 그래프랑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의 경우 봐봐. 휘어진 정도가 달라. 왜? 얘는 x가 1일 때 1이죠. 얘는 x가 1일 때 2란 말이야. 2.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자, 이번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봐봐. 떨어진 거리가 얼마큼이지?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죠.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k의 절대값이 클수록이야. 그러니까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점으로부터 그래프가 멀어지는 거야.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져. 대칭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 기본 성질이야.
됐죠? 예.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온다? 산술계합 평균 가지고 넓이의 최대치 소구하는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배울 텐데 유무리함수 파트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어떤 뭐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봤을 때 뭐 접한다 예, 이런 문제에서는 무조건 판별식 0으로 가면 안 돼요. 주의할 점은 반드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해석해야 돼. 이 무리함수도 그렇잖아. 원래 그 2차 포물선의 반쪽이잖아. 반쪽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하는 거잖아. 온전한 그래프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뭐 접한다, 뭐 접하지 못한다, 어느 뭐 두 점을 지났다? 이런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거야. 그래프 안 그리면 다 틀려요. 꼭 그려서 푸셔야 돼.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접하는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연립해서 판별식을 푸는 거야. 근데 개념을 먼저 확인해놓고 풀어야 돼. 아,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필요하니까 판별식이, 필요할 때는 연립해서 어차피 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근데 뭐 요점을 지났을 때, 그치? 그때 나오는 뭐 기울기 개념이라든가 y좌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사용해라? 그래프를 꼭 그려서 해석해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면은 예, 몽땅 망한다. 몽땅 망하게 돼 있어. 몽땅 망해.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 지나는 사분면이지. 그래프를 딱 그렸는데 그게 몇 사분면 지나는지가 궁금해. 그럼 보통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y 절편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자, 만약에 y는 자, x-1분의 뭐라 할까? k라고 할까? 예, 플러스 2라고 할까? 플러스 2라고 할게. 자, 얘는 대칭점이 어디냐면 1,2의 대칭점이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대칭 전부터 먼저 잡지. 1,2의 대칭점을 먼저 잡죠. 그죠? 거기를 지나는 선을 그리지. 그걸 점선으로 그리지. 점선으로 먼저 드르르 해서 그린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게 점선이고요. K 값이 양수이면은 얘는 항상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이 그려져. K 값이 음수가 되면은 좌측 상단하고 우측 하단이 그려진다고. 알겠지? 그걸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만약에 K 값이 0은 아니래. K 값이 양수래. K값이 양수래? 공부하면 그려보는 거야. 점선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리는 모양을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그냥 가까워지게 그리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이쪽에다 그릴 건데 얘가 모양이 점선이니까 당연히 가까워질 거겠지만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위를 지나는지 아래를 지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3, 3이 안 지나는 거야. 그지? 원점을 지나도 3, 3이 안 지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y좌편이 음수야. y좌편이 음수면은 3, 3면 지나게 돼 있지. 그래서 절편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때 f0을 구해보란 말이야. x에다 0을 넣어서 함수값 구해보란 말이야.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여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k 플러스 2죠. 모르는데요. 모르죠. k 값이 양수인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이게 3, 3면 지난대요. 3, 3면 지나려면은 반드시 y좌편이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음이어야지. 이게 음이어야지. 그러니까. 만약 3, 3면 지나려면 k 값이 뭐보다 커야 되니? 2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랑 교집합하면 k는 2보다 커야지 3, 3면 지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푼다. 근데 만약에 k값이 음수야. 저는 뭐 찍을 거 없어. 괜찮아. 안 찍어도 돼. k값이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좌측 상단이 그려지지. 그 다음 우측 하단이 그려지지. 이건 어차피 그냥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지나는 상면이 어디예요? 제1, 제2, 제4단면 꼭 지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양광으로 구분하면서 y좌편이 위인지 아래인지 꼭 구분해서 둔다. 알겠지? 지난 상면. 그 다음 적당하게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려면은 반드시 표준형은 x에서 1일 때야. 그리고 이 k까지 변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표준형 잠깐 볼게. 기본형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대칭 직선. 그지? 네. 자, 표준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평행 이동관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휘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이 자, 이걸 가지고 셈을 옮길게. P콤마 Q만큼 옮겼으니까
그냥 P, Q를 요 정도 놓을까요? 자, 뭐, 예, P, 뭐, Q? 뭐, 이 정도 놓을게요, 그냥. Q, 이렇게. 됐죠? 그럼 저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대칭되는 직선의 기울기조차도 변함이 없으면 평행이동이지. 그지? 직선조차도 평행이동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K값을 구하면 이걸 기준으로 할게.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근선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선생님이 X에다 0 집어넣어서 그려봤더니 뭐 이 정도 나왔대. 이게 정근선이죠? 어느 정도 대칭성을 이루면서 모양이 이런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면 되지, 그냥. 그치? 예, 이건 한없이 가까워지게끔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예.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될까? 이 그래프는 정의역이 뭐가 될까요? 유일하게 함수값이 어디에서만 안 나오니? Q. P에서만 안 나오지. P. X값. 그렇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이렇게 돼야지. X가 그렇지.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공역은 뭐예요? 모든 실수죠. 공역은 모든 실수야.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알겠지? 공역은, 치역은, 함수값의 모임은 Q를 얘는 모든 함수값이 다 나와. Y가 다 나오잖아. 유일하게 어디서 안 나와? Q에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치역은 모든 Y는 다 나오지만 Q는 나오지 않습니다.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대칭성을 볼까? 대칭성에 대해서 점대칭, 선대칭 다 이루어지죠. 점대칭은 어디 점대칭이니? 그렇지. 원점이 움직였잖아. P, Q로 움직였잖아. 대칭점이 P, Q가 되는 거고요. P, 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은요? Y는 X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Q. 얘는 그대로 저 직선의 기울기는 움직임이 없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이, 그지? 그대로 각도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기울기 그냥 1이야. 기울기는 1인데 지나는 점이 P, Q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이쪽 직선은 Q이 또 마찬가지 변함이 없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대로 너네가 P를 또 세면 되잖아. 직선가지를. P, Q도 지나게끔 하면 되잖아. 아시겠죠? 이게 대칭되는 직선이야. 예. 자, 그 다음 정근선은 너네가 보다시피 대칭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디가 될까? X는 Q. 그렇지. X는 P가 한 번 나오지. P. X 이퀄 P. 정근선. Y 이퀄 Q. 이게 정근선이야. 대칭점만 찾으면 돼. Y 이퀄 Q. 이게 정근선이야.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대칭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어떨까? 얘랑 떨어진 거리는 변함이 없어. 대칭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변함이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이 대칭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야?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제일 가까운 점이야. 그러니까 대칭되는 직선을 천천히 이렇게 움직였을 때 평행에 위치한 게 있어. 이게 점으로 접한 점이야. 접한 점. 그게 가장 가까운 점이야. 직선을 평행 이동했을 때 접한 점을 생각해야 돼. 알겠지? 말이?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 곡선 위에 움직이는 1사분면 쪽. 자, 특히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제1사분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제1 사분면의 위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알겠지? 그럼 그 문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뭐야? 산술기야. 자, 제1사면에는 분명히 양수값이잖아, x가.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런 조건으로 나오는 게 있지. 그러니까 보통 뭘로 푼다? 산술 기하 평균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 산술 기하 평균. 예. 그럼 만약에 이건 점으로부터 뭐 대칭점에다가 수액을 내렸든가 아니면은 x축에다 내렸든가 보통 x축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뭐 y축에다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그치? 그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최소를 구하세요. 이 넓이가 제일 작을 때 구하세요. 그럼 모양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 그치? 되게 많은 모양이 생기겠지? 그러면 여기서 좌표를 너네가 임의로 하나 만들죠. 보통은 뭐 여기 A, B 없으면 그냥 뭐 A, 이렇게 만들면 되고 아니면 T 이렇게 따다다하게 만들잖아. 그치? 그럼 좌표 여기 만들어지면 이 길이도 형성이 될 거고 이 밑변의 길이도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 어디로 한다? 산술기하 쪽으로 접근하면 문제 다 풀려요. 알겠지? 산술기하는 무슨 조건이 쓰는 거야? 실수 조건, 양수 조건? 실수 조건은 코시스 받아주고 그러지. 양수 조건일 때. 일반적으로 산술기하야. 양수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일사분면이야. 알겠죠? 오늘 테스트 문제 이거 비슷한 거 있을 때 연습 문제 있을 거 아니야, 연습 문제. 좀 이따 같이 해볼게. 예. 이렇게 하면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 그죠? 정리가 되고요. 자, 일반형은 뭐 딱히 얘기 안 할게. 일반형은 이런 게 일반형이잖아. 이거 통분한 거. 이거 통분한 형태. 이게 일반형이지. 그래서 일반형은 보통 이렇게 쓰잖아.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자, 2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2라고 나왔어. 여기 이거 분수함수니? 아니요. 아니죠? y는 2. 그죠? y는 2를 그릴 거야. 잘 봐. y는 2를 그릴 거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돼. 맞아? 네. 네,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그리면 틀린 거죠? 네. 왜요? 정의역에 뭐가 못 들어가? 분모가 0인수는 안 돼요. 알겠죠? 분모에 뭐가 못 들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못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은 함수값이 안 나온다고. 알겠지? y는 2라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뚫려 있는 거야. 고민해야 돼. 이런 거. 그 y는 2랑 y는 2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2랑은 다른 거네. 다시 하자지. y는 2라. 함수는 상등은 아니야. 상등은 아니야. 그러니까 상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른 머리 나오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까리? 얘는 유일하게 궁수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궁수는 화를 못 쏴요. 알겠죠? 네. 이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형으로 났을 때 이게 분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대각선 곱했을 때, 그치? AD랑 BC랑 같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A 대각선 방향으로 곱했을 때 같이 같으면 안 돼. 당연히 나눠 떨어져 버려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잠깐 얘기할게. 역함수. 뭐 설명할 게 몇 가지가 더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너네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유형들이거든요, 선생님이. 자, 그걸 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자, 분수함수의 역함수야. 자, 분수함수는 역함수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왜요? x는 y의 대칭, y는 x의 대칭이잖아. y는 x의 대칭이면 되잖아요. 그럼 대칭에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기면 대칭, 우리 역함수 아니에요? 아닌가? y는 x의 역함수는 y는 x잖아. y는 x의 자체 대칭이니까. 아,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하죠. 봐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지? 함수가 1대1? 네.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뭐죠? 하나의 x의 하나의 y. 1대1 대응이 정의가 뭐예요? 아, 그 간단하게 1대1 함수이면서 지역과 공역이 같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분명했지만 분수함수는 공역이 뭐야? 모든 실수지. 치역은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지.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지. 안 돼. 그런데 1대1 대응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관례상 얘인데 관례상 얘는 공역이 그 y 값이 q가 아닌 L을 다 모아놓은 걸 공역이라고 불러. 다시
얘는 관례상 예를 들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쉽게 얘기하면 얘는 공역을 모든 실수를 안 봐요. 공역을 모든 실수를 안 보고요. 그 y 정도선 있죠? 그치? y값이 나오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역이야. 그래서 공역 엄청이 같다고 보는 거야. 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너네 혹시 이거 헷갈려할까 얘기하는 거야? 얘는 공역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라고 했지? 근데 공역하고 축이 달라지지 그러면? 아니 아까 배웠잖아.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이 다르잖아 지금. 치역이 Q가 안 들어가잖아. 얘는 근데 관례상 공역 안에 그 Y값 정근선을 뺀 게 공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을 하고 보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거 생각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너네 혹시 이거 한 번쯤 의구심을 갖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야 돼 사실. 선생님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얘는 치역이 다른데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요? 얘는 관례상 그렇게 푼다고요. 공역을 그 Y값 정근선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게 공역이에요. 알겠지? 공역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에서 역함수, 분수함수 관계 자, y는 ax 자, 플러스 b분의 자, cx 더하기 d가 갖게 되는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역함수. 공식 있죠? 이거 바로 보자마자 공식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역함수. 그치? 역함수 공식 뭐였니? 여기 a하고 d는 변해 안 변해? a하고 d는 변하지 않지? 네. 자, 이걸 쌤이 fx로 할게. 공식이야, 공식. 자, f 인버스 x는 공식 아셔야지. 역함수는 오른쪽 위로 방향 나왔을 때 ax 플러스 d는 안 변해요. 그죠? 어디가 변해? 대각선 하단 오른쪽 내려갈 때 이 BC 있지, BC. 그지? 그럼 B가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도가 바뀌어. 알겠니? 예. 그 다음에 C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가 바뀐다고요. 그죠? 이게 역함수예요. X, Y 자리 안 바꿔도 돼요. 이거요? 그냥 그 그냥 공식,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이라고. 왜 그럴까? 자, 확인해 보면 되지. 자, Y가 뭐였어? Y가, 자,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니? X를 Y라는 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X랑 Y랑 잘 바꿨지? 그치? 그렇게 풀어보자고요. 자, 양변에 AX 플러스 B를 곱해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Y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CX 플러스 D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X를 묶을게요. 여기는 AY죠. 그 다음 넘기면 마이너스 CX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넘겨봐요. 그럼 마이너스 BY죠. 플러스 D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같이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나눠봐. 그럼 X는 뭐가 되냐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AY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Y 더하기 D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보세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Y는 뭐가 됩니까?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나오죠. 그럼 공식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위에다 적어놔. 몰랐던 사람들은. 정도 위에다 적어놔. 그냥 아무 데나 적어놔. 위 빈 공간에 적어요. 놓치면 안 되죠? 나영이는 오늘 잠자는 걸 못 왔대. 아파가지고 몸도 안 좋대요. 자, 하나만 더요. 분수함수권에서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 분수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본함수가 역함수랑 같대. 본함수가 역함수랑 같대요.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F.F가 I래요. 그죠? 얘랑 얘랑 결국 같은 문제죠?
그치? 아니 여기다 F 합성해봐. 여기다 F 합성하면 얘가 I가 되잖아. 같은 문제지. 분수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뭐냐 이렇게 푸는 거야. 분수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대칭점이 무조건 0,0 그렇지. 예? 대칭점이 y는 x라는 항등함수 위에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본 함수가 역함수랑 같게 되기 위한 조건 혹은 합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항등함수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그 분수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점이 있죠. 그 대칭점이 반드시 항등함수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봐라. 아니 이거는 자 그래프를 해석하면 굉장히 쉬운 거야. 뭐냐면은 본함수가 역함수랑 같기 위해서는 본함수가 뭐의 대칭이라는 얘기야? y, x의 대칭이라는 얘기야. 자 뭐라고요? 본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역함수랑 같단 말이야. 본함수가 y는 x라는 항등함수의 대칭이 되어야지만이 본함수가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된다고. 자 그래프를 해석해볼게. 안 어렵지. 봐봐. 뭐냐면 이게 y는 x 아니야? 이게 y는 x죠? 그죠? 거기 위에 대칭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기 자신이 역함수지. 자, 그려봐봐,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이 분홍색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봐. 분홍색 함수의 역함수 구한다는 얘기는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되죠. 분함수랑 역함수는 뭐의 대칭입니까?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럼 y는 x에 대해서 얘를 적어봐. 그럼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점이 반드시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정도 위에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자, 분수함수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예. 반드시 예. 대칭점이 y,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만 대칭, 여기 본함수가 역함수가 되는 거야. 본함수가 역함수가 되는 조건. 대칭점이 y, x 위에 있다. 자, 몇 문제 좀 다뤄볼게요. 자, 27-7번. 자, 229쪽에 그 새끼 문제 2번 볼게. 자, 새끼 문제 2번. 자, 몇 개만 좀 골라서 해볼게요. 자, 개념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은.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응용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좀 몇 가지 추가되는 기본 개념에 응용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27-7번에 2번이야. 자, x 곱하기 y 빼기 더하기 2x. 그 다음 마이너스 3y 빼기 4는 0이래. 이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일단은 y를 x에 관한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 y 묶인 거 여기다 놔두시고요. 그죠? 그럼 x 빼기 3y. 별거 없잖아. 이거 넘겼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온 거고. 그죠? 그럼 y를 x에 관한 식으로 풀면 얘를 나눌 거 아니야. 잘 들어봐. 그런데 나눌 때는 이 값이 뭐가 아니어야 돼. 음수? 예? 나눌 때요. 0 0이 아니어야죠. 봐봐요. 얘들아, x 빼기 3은 0이 아닐까? 확실해? 나눠서 풀어줘. 아니, 그게 아니라 x 빼기 만약에 3이 0이야. 그럼 x는 몇이야? 3 3이지. 그럼 x에다 3 넣어봐. 그럼 0 되지. 맞아? 그럼 x에다 3 넣어봐. 0 되니? 그럼 등식이 성립. 아니요. 안 하지. 그럼 얘는 0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해?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 빼기 3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y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x 더하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이 그래프를 그냥 표정 바꿔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몫이 얼마가 나오니? 지연아, 몫이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표정 바꿔서.
그럼 이걸 통분했을 때 이거 플러스 6이잖아. 플러스 6. 그럼 여기서 6을 빼야지. 그럼 6을 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지 맞잖아. 통분해봐. 마이너스 2x 올라갔지. 그럼 6에다가 2를 빼기 4가 되지. 됐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대칭점을 봤더니 3, 마이너스 2가 대칭점이야. 그치? 그럼 뭐야? 이렇게 그리면 되죠. 대칭점을 먼저 잡고 반드시 x축, 원점, y축 다 그려야 되고 자, 3, 마이너스 2야. 3, 마이너스 그려 이렇게 점선을. 점선을 먼저 그려, 점선을. 나중에 찍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밑에다 찍어, 점선을 이렇게. 점선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찍어, 이렇게. 그리기 편해.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k 값이 음수야, 음수. 음수면은 여기랑 여기가 그려지겠다. 그러면은 근데 정확하게 이게 여기를 지나는지 여기 밑에를 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y좌표 찍으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들아 y좌표 얼마니?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럼 여기 지나야지. 그치? 여기 지나는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x좌표 y좌표를 찍어줘야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죠? 그럼 x좌표를 찍어야 되지. 그러면 얘는 y자리 0을 대입해야 되지. y자리 0 대입해봐. 그럼 여기가 0일 되지. 그럼 x가 결국 2일 때야. 알겠죠? 찍으면 되는 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칭되는 정도를 가지고 그리면 돼요, 이렇게. 대형만 잡고 푸는 거니까. 됐지? 예. 어느 정도 대칭성을 이루면서 그리면 되는 거고요. 얘는 정의역이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고, 얘는 치역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 얘는 점대칭 여기 나왔지? 무슨 선에 대해서 대칭일까? 무슨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 직선인데 여기 지나고 있잖아. 3, 마이너스. 그럼 3, 마이너스 2 지나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또 3, 2 지나기 마이너스 2 지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대칭된 직선 나오는 거고, 그치?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231쪽 너네가 아까 역함수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거 공식으로 푼 게 아니라 너네가 식으로 직접 풀어야 돼. 자, 봐봐. 27 몇 번? 8번? 9번? 9번이었나? 예. 30. 9번이야, 9번. 자, 9번. 자, 27-9번.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거든? 자, ax, 자, 마이너스 3분의, 자, bx 플러스인데,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봤더니, x 빼기 1분의 a가 나왔대. 3x 빼기 2가 나왔대. 그죠? 이때 a, b, c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건 사실은 단답형 객관식이면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잖아. 공식으로. 그럼 차라리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비교하는 게 낫지.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비교해봐. 자, 여기랑 여기 가만히 있지. 그럼 x랑 빼기 2는 가만히 있으잖아. 그치? 그러면 이 3이 부호가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럼 플러스 1x가 된다고, 얘가. 그죠? 네. 그럼 이거 역함수가 이거니까 자리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a는 1, b는 1,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서술형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직접 이거 역함수 구해야 돼. 알겠지? 자, 여기 안 되는 애를 곱하란 말이야. x 빼기 이렇게 구하란 말이야. 아까 설명하고 했던 것처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개해서 x를 묶으면 여기 x를 묶었더니 y 빼기 3x가 되는 거고 이거 정리했더니 y 빼기 2가 되는 거고. 근데 y는 3이 아니잖아. y는 3 대입해봐. 0인데 여기는 y는 3 대입하면 0이 아니잖아. 나눌 수 있단 말이야. y 빼기 3을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럼 x는 자 y 빼기 3분의 y 빼기 2가 되면서 그치? 그럼 x를 y와 잘 바꾸는 상태에서 x랑 y를 잘 바꾸라고. 그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아까 역함수가 뭐가 나온다? 역함수가 x 빼기 3분의 x 빼기 2 나왔지. 그치? 서술형은 이렇게 해줘야 돼. 넘어갈게요. 자 27-11번. 얘들아, 27-11번 선택 문제 아니죠? 선택 문제는 아니지.
네. 그지? 근데 이 문제 한번 해볼까? 네. 자, 27날 10명 봐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평가 문제야, 수능 문제. 원래는 선생님이 선택을 해놨었는데, 문항수를 나중에 좀 조정하다 보니까 점들을 뺐어. 원래는 선택 문항이 있었어, 저게. 자,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27날 11번. 일단 A집합은 어떤 직선의 모임이니까 점들의 모임이지. 점들의 모임이지. 원소가 점이니까. 근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무시 많은 점들이야. 그래서 이게 직선이야. 그래서 A집합을 이렇게 표현할게. Y는 기울기가 N인 직선이에요. 기울기 N이에요. 얘는 원점을 지나요. 자, 두 번째 B집합 볼게요. B집합은 일단 분수함수 꼴인 것 같아. 왜? 모든 원소들의 모임이지. 점들의 모임인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x 빼기 1분의 여기는 x 빼기 1이었는데 아, 절대값이 여기 붙었구나. 하나는 여기 붙어있고 하나는 여기 붙어있네. 그치? 자, 이게 B집합이야. 그런데 이게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만나지 않아야 되는 N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최한주 선생님도 선생님 좀 닮아가네요. 소리 지르네. 봐봐. 만나지 않을 때 나오는 이 직선의 기울기 범위를 구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풀어봤을 텐데 얘들아 절대값 들어가 있는 유형은 선생님한테 네 가지 배웠지. 빨리 그리는 거 배웠지. 그런데 얘는 유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럴 땐 할 수 없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 범위 나가서 풀지. 그러면 절대값이 0인 게 여기 한 번 0 있죠? 여기 1 있죠? 그럼 분기점이 0하고 1이야, 그치? 자, 분기점이 0하고 1이니까 내가 나눠서 그릴게. 봐봐. 여기다 앞에다 할까? 0하고 1의 분기점이니까 범위를 얘 세 군데로 나눠야죠. 그죠? 예. 그럼 0보다 일단 작을 때 한번 나누겠지. 두 번째는 0과 1 사이를 구하겠지. 세 번째는 1보다 클 때를 구하겠지. 그런데 등호일 때도 구해야지. 근데 x는 0 아무 데나 넣으면 되지. 자, x는 1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데 조심할 거는 분모가 뭐 넣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술에 넣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0이면 안 된다, 그지?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요. 이건 표시하고 풀어는 걸. 그러니까 여기 1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알겠지? 이런 거 이제 서술에 단전 나가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구해보는 거야. 그치? x가 0이면, 자, 오른쪽 그래프야. 그럼 분모도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빼기 1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이럴 때 있잖아. 선생님은 이렇게 불거든. 여기가 음식이 되게 싫어, 선생님은. 이럴 때는 분모분의 마이너스 x 곱해. 분모 쪽 x의 개수가 음수인 거는 좀 풀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좀 불편해지니까 차라리 분모 문제에다 마이너스 x 곱하라고. 양수로 먼저 만들어보고 풀어. 선생님도 보통 그렇게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는 x가 음수 쪽에서는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표정 바꿀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몫이 1이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반대로 1을 더하면 되지. 반대꼴을 더하면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를 해서 플러스로 끝나니까.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x가 0.5,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해봐. 0.5 대입했으니까 이건 음수인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0.5 대입했더니 양수. 그럼 x.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다행스러운 거 이거 약분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1 나온다. 상수함수야. 그렇지? 자, 이제 x가 1보다 클 때야. 그럼 얘는 양수, 얘도 양수야. 그럼 또 1인가? 1 나오나 보다. 얘 분모가 x-1 나오고 여기도 x-1 나오고 1이구나. 상수함수네. 그러니까 여기 그리기 쉽죠? 그죠? 왼쪽을 그리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려볼게. 그린 다음에 이 직선을 움직여 볼 거야. 대마고. 자, 이렇게 그릴까요? 노트에다가 풀 때는 그래프 웬만하면 큼직큼직하게 풀고요. 그리고 풀고. 그 다음에 그 노트 풀 때 이게 한 편에 또 맞춰서 풀려고 하지 마. 그냥 다음 판 써도 돼.
다음 칸 써도 되고 옆 칸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좀 널찍 편하게 풀어 노트. 종이 어차피 뒤에 남잖아. 노트 풀 때 여유롭게 풀어. 자 풀어볼게. 자 이거는 일단은 대칭점이 얼마니? 1,1이야. 잡아 그냥. 범위 나중에 할게요. 대칭점이 1,1이야. 여기 잡아. 그 다음에 K 값이 양수잖아. 그럼 양수를 잡아 이렇게. 그냥 봐봐. 근데 이쪽 그릴 필요 있니 없니? 어차피 이쪽 그릴 필요 없죠. 왜냐면 얘 x가 음수일 때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이쪽만 그리면 되겠지. 이쪽만 그리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음수 쪽이니까 이쪽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위를 지날까 아래를 지날까? 아래로. x에 대해 얼마 보면 되죠? 마이너스 여기 지나네, 그치? 여기.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안 그리겠지. 왜? 음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어디를 그려야 되니? 마이너스 1을 그려야 되는 거네.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 나오네. 그런데 여기는 뚫려있지. 그치? 끝에는 뚫려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끝에는 어디를 그리니? y값 1을 그리는 거네. 그럼 여기를 그려야 돼. 오늘 뚫려있네. 뚫려있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직선을 움직여 볼 거야. 얘를 움직여 볼 거야. 얘는 원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죠? 자, 봐봐.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맞나, 안 맞나?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무조건 만나냐, 안 만나니? 무조건 만나죠. 그죠? 기울기 이제 음수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 안 만나. 그지? 자, 안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이쪽으로는요? 이쪽으로는요? 이것도 안 만나네? 이것도 안 만나. 봐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 그럼 만나버리잖아.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한계선이니까 이 점이 한계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안 만나지. 그러니까 한계선을 그려놓고 영역 표시를 해. 영역 표시하라고. 자, 여기 지날 때 그치? 자, 쭉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 접할 때까지야. 여기라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로 움직이는 거야, 얘들아. 여기라고. 됐니? 그러면 봐봐. 우리는 이 m의 기울기 구하는데 이거는 기울기 구하기 쉽죠? 왜냐면 변화량이니까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야. 잘 들어. 이 곡선이 사실은 이 곡선이지. 봐봐. 이 곡선이 잘라져서 그런 거지. 모양이 이거란 말이야. 원래는. 이래? 그런데 직선이 여기 어디야? 여기 원점 여기인가요? 원점. 여기인가요? 자, 접할 때 우리가 지금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판별식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뚫 거 아니야?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 뚫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접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m의 기울기가 몇 개 나올까? 두 개 나오겠지? 그 중에서 큰 거 구해야 되니 작은 거 구해야 되니? 큰 거. 큰 거 구해야 되잖아. 이거 구해야 된단 말이야. 큰 쪽을 구해야 된다고. 작은 쪽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헷갈리지 말. 예. 그럼 두 개를 연립하자고. 얘랑 연립하자고요. 얘랑 연립해도 되죠? 얘랑 얘를 연립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첫 번째 하나 볼게. 자, x-1분의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y는 mx를 연립해서 접할 때 뭐 얘랑 접해서 얘랑 연립해도 돼. 근데 얘가 더 쉽죠. 네, 양변에 곱할 거니까
그럼 식이 여기는 x 더하기 1 곱하기 mx 제곱 마이너스 mx 나오지. 그지? 자, 이걸 연결. 그럼 식이 mx 제곱에 마이너스 얘가 m으로 묶이고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로 묶이면서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죠? 잘 들어요. 이거 x가 난 몇 차 방식이니? 1차? 왜 1차 방식이에요? 아 1차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가 궁금한 거지. n이 0이면 어떻게 되니? 자, 기욱이 봐봐. n이 0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기욱이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지, 얘는. n이 0이면 안 되죠? 만나버리죠? 자, 기울기가 얘가 0이고 기울기가 이게 무한대지?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건 0이죠? 네. 탄젠트 0이 0이잖아. 기울기 이렇게 된 거. 탄젠트 90도는 뭐야? 없다. 없다잖아. 얘 기울기가 없는 거야. 얘 기울기가 0인 거지. 그치? 얘는 n이 0이 아니라는 식이지.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x가 2차 방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 나와야지. 접할 때도 갈 거니까. 너네 정확하게 배워야 돼. 자, 판별식 b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시그마 플러스 4 바로 m인가요? 네, 이퀄 0. 그럼 식이 m 제곱 더하기 6m 플러스 1 나오네, 그지? 인수분이 안 되니까 그대 무식 넣을 거야. 마이너스 1 폴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폴마 2 루트 2 나오나? 그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아까 했잖아. 큰 거 찾아야지. 큰 거. 큰 거. 그러니까 뭐 나와?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그렇지. 그지? 이거 사이 값이야, 사이드 값이야? 네? 사이 값이야, 사이드 값? 이거 그렇게 사이 값 나와, 사이드 나와? 사이가. 사이 값 맞죠? 너네 가끔 답 이렇게 나올 때 있지? 네. 그때는 언제야? 그 0보다 클 때.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점점 여기 있죠? 네. 여기가 무한대선이죠? 네. 무한대선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있지?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움직일 때 있지? 네. 그때는 무조건 사이드야. 무한대선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있지? 네. 그때는 답이 사이드라고. 근데 무한대선을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때는 무조건 사이값이야. 알겠어? 그렇게 구분하면 돼.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사이값이라고. 그럼 둘 중에 누구랑? 둘 중에 큰 거 놓고 작은 거 놓으면 되는 거야. 누가 더 커? 누가 넣더니 얘 루트 8이야. 누가 넣더니? 위에 거예요. 위에 게 더 크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등호 있니 없니?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니? 접할 때 등호 들어갈 수 있니? 접할 때 등호가 들어가면 만나는 거지? 네. 만나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니? 여기? 여기는 가능해요. 뚫렸는데 뚫렸으니까 지나도 돼요. 되는 거지. 되셨어요? 네, 이런 거 놓치지 말. 예, 중요한 문제 한번 풀어봤어. 넘어갈게요. 자, 27-17번 봐봐. 연습 문제. 자,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할게. 연습 문제 27-17번. 이거 선택 문제죠? 네. 자, 선생님이 산술계합 평균 가지고 푸는 기억이 많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문제를 하나 선택해 본 거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거든, 얘들아. x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a, b는 상수라고 했고요. 상수라고 했고요.
이 그래프가 3,2에 대해서 대칭이래. 받을 건 없나요? 네, 없네요. 그러면 일단 3,2 대칭이니까 표정 바꿔봤을 때 A, B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X 플러스 A분의 여기 몫이 B야, B. 그 다음에 이거 곱했을 때 A, B니까 A, B를 빼야 돼. 0에서, 여기 뒤에 0 있죠? 0에서 A, B를 빼야 돼. 그치? 자, 아무튼 얘는 그럼 대칭점이 3,2니까 마이너스 A, B 대칭이거든? 그럼 A는 결국 마이너스 3이 나온 거고, 그 다음 B는 2가 나온 거야. 그럼 A, B 다 풀린 거야. 그래? 그럼 A, B 다 풀렸으니까 넣어봐. 그럼 표정 만들어지죠? 그럼 식이 x 빼기 3분의 여기는 몫이 2가 되는 거고 A, B가 여기 마이너스 2가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죠? 그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보는데 자, 3,2대요. 정성부터 그리라고요. 그죠? 근데 K까지 양수니까 자, 여기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X에 대해 0 넣어봐. X에 대해 0 넣으면 마이너스 2랑 2니까 여기 원점 지나요. 모양이 이러더라고.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점이 일사분면의 점이니까 굳이 여기 필요 없어요. 그치? 문제에서. 자, 일사분면이라 나온 문제가 대부분 뭐라고? 산술기야. 자, 일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에 있는 점. 여기 그릴게요. 그치? 거기에서 수의반을 내렸어. X축과 Y축에다 내렸대. 그럼 그대로 읽어, 이렇게. 자,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 점이 Q점이고 이 점이 얼점이야. 그치?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럼 일치각이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모양은 무수히 많겠지? 모양이 되게 많겠지? 무수히 많겠지? 그 넓이가 제일 작을 때 구하래.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어차피 움직이는 점이니까 좌표를 어디가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근데 A, B는 쓸 수가 없지. 그럼 T라고 써볼게요. T. 아니면 K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K라고 해서 K 하자. K는 당연히 뭐보다 그냥 잘 들어야 돼. K는 무조건 양수지. 그런데 뭐보다 더 커요. 그래, 그게 조건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될까? K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식이 K 빼기 3분의 뭐가 나오니? 6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높이가 세워지고 밑변도 세워질 거 아니야. 얘가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대로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K는 근데 3보다 큰 범위고요. 자, 넓이를 한번 가볼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니? K죠? K는 지금 3보다 큰 범위야. 자, 여기 높이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가로치고 그냥 하면 되겠지? K 빼기 3분의 6 플러스 1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그럼 차라리 2분의 1 곱하자. 네. 그럼 여긴 K가 되는 거고, 여긴 K 빼기 3분의 3 플러스 1이겠지, 그치? 2를 약분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푸는 거야?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앞에 거 전개하면 얼마 되니? K 빼기 3분의 3K. 뒤에 거 정리하면 플러스 K. 잘 들어봐. 이 상태에서 상수계가 풀리니? 이거 루트 하나 집어넣으면 약분되니? 아니잖아. 봐봐. 여기 목과 분자와 분모의 저기 차수가 어때? 그러면 분수꼴에서는 보통 약분한단 말이야. 약분해서 푼다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풀어봐. 여기 한번 풀었더니 플러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9니까 9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다가 이거 한 거지, 지금. 그치? 그러면 보이지? K는 3보다 큰 거니까 이거 양수 맞죠? 양수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산수계가 풀리면 풀리니? 안 풀리죠? 여기를 K 빼기 3을 약분시켜야 되지? 그럼 뒤에다 뭐를 써야 돼? K 빼기 3을 써야지. 이해돼요? 풀어봤잖아, 이거는. 이렇게 풀면 풀어봤잖아. 자, K 빼기 3분의 9가 들어가고요. 뒤에 K 빼기 3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약분 될 거 아니야.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근데 식이 변하면 안 되잖아. 뒤에다 플러스 6을 더하면 되지. 변화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랑 같이 변하니까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산수계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 루트 얼마? 크게 곱한 거지, 뭐, 이렇게. K 빼기 3분의 9 곱하기 K 빼기 3.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 뒤에 6이 들어가고, 그지? 그럼 약분 쳐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가 3이 6에다 6도 하면 최소값은 결국 12라는 답을 얻을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이나 포시주가를 부동식 절대 부동식 쓸 때는 드모어 성립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안 쓰면 안 돼요. 드모어 성립 조건은 무조건 쓰는 거야. 그래야지 최소값 나와. 자, 드모어 조건 언제니? 언제 산술기하가 성립하니? 얘랑 같을 때잖아. 얘랑 같을 때. 그러니까 k 빼기 3분의 9랑 k 빼기 3이 같을 때고 k 빼기 3의 제곱이 뭐가 나올 때야? 9가 나올 때고. 그럼 k 빼기 3이 뭐 나올 때야? 3 나올 때지. 그럼 k는 6 나올 때지. 그러면 이 좌표가 몇일 때야? 6, 4. 4죠. 6, 4 나올 때야 얘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진 찍고, 자, 나머지 한 6, 7분 남았는데 쓰세요, 시간. 쌤. 응. 근데 저 어. 삼각형이 최소 넓이는 그냥 저 그래프랑 그 y는 길이 같을 때? 길이 같을 때? 그 어. 지금 삼각형이 최소 넓이 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PR 3분 PR을 곱하기 PQ로 계산을 했는데 그 P에서 RQ에다 수선 내리면 그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이 좌표가 문자로 돼 있지? 네. 그럼 이 직선을 구하기 어렵지? 네. 막 굳이 어려운 방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뭐 틀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점으로 또 이 거리 구하려고 한 거잖아. 네. 근데 이 직선이 하나씩 움직이잖아. 그거 어렵지. 이 직선의 종류가 몇 개가 안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진 않잖아. 근데 기울기가 x는 y랑 그다음에 지금 그린 저 유리함수 그래프랑 교점을 찾으면 저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그 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가까워 이렇게? 네. 그럼 그게 넓이가 왜 최소예요, 근데? 그 거리가 가까울 때 이 거리가 왜 최소? 이 길이는 변하는데 한쪽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넌 높이가 제일 짧은 데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길이가 길어져, 밑변이. 그러니까 한쪽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때는 높이가 짧은 데가 제일 짧은 게 맞는데 이 길이가 계속 변한단 말이야. 길이가 계속 변해.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없어요. 네, 좋은 질문. 네.